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물가는 2.4%,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3.1%로 각각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전일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 2.6%, 근원 3.3%로 예측치에 부합한 것과 관련해 연준 위원들의 다양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전이 멈출 위험이 커졌다며 추가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상품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바라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발언했습니다. 더불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거주비와 관련해선 주택 인플레이션은 후행 지표이며 신규 임대가 반영되기까지 몇 년이 소요되지만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에 이어 하원도 장악하는 이른바 레드 수입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시각 13일 공화당은 4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같은 감세 전략을 감안할 때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국채금리 상승 우려가 가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채 한도 협상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106.6선을 돌파해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반해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 절하는 계속돼 달러 엔 환율이 156엔을 돌파하는 등 엔화의 가치가 약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더불어서 유로 달러 환율도 1.052 유로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달러화 강세를 공화당의 레드 수입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트럼프 집권 하에서 인플레이율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또 추후 연준의 금리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우려와 함께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고용은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지표도 그렇지만 트럼프 집권 하에서 인플레율에 대한 우려, 또 재정 부채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해선시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정신없는 시간들을 좀 보내시고 계실 거예요. 대체 미국 장은 왜 오르며 국내 장은 왜 이러는지,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난세입니다. 난세.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네. 근데 난세에서는 항상 영웅이 태어나거든요. 제대로 가이드 해드릴게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왜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지만 우리가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기준을 잘 제시해주고 계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시니까요. 오늘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추후의 전략들 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너튜브로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또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개장 전 현재 나스닥 선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보합 양상 4일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또 PPI가 발표되면서 하락폭은 소폭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0.12% 정도 하락한 21,13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수입품에 모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트럼프 집권 시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재 채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RCA 리서치의 마코 페픽 수석 전략가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점화시키는 것이 아닌 억제하라고 당선된 것이라며 트럼프가 정책을 과도하게 펼치지 못하도록 채권 시장이 트럼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채권 시장과 트럼프 간의 싸움이 크게 번질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계속해서 트럼프 시대 인플레이율이 재점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 나와요. 점화 안 되나요? 네. 네. 그 인플레가 오르는 시기는 결국에 통화 발행량하고 상당히 근접적으로 겹치거든요. 네. 근데 전혀 반대 행동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지금 하는 행동들 보시면은 네. 그냥 쉽게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건달짓을 하고 있어요. 건달짓. 네. 네. 그게 뭐예요? 글쎄요.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한테도 국방비 관련해 갖고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전 네. 세계적으로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고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야, 너 나토 가입해. 단순하잖아요. 너 나토 가입해. 이거 어떻게 가입하는데? 돈 내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뭐라 해요? 야, 미국,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우크라이나한테 나토 가입? 야, 그럼 너도 가입해.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국 내에 통화량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우월주의에 대한 어떤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지금 자국 내에 있는 피해는 최소화시키겠다는 전략이에요. 저는 정말 역시 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걸맞는 행동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를 정책적인 부분 한번 지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희 지금 해선시대랑 좀 걸맞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자, 주요 정책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금융규제 완화, 지금 미국에 어떻게 보면 수급이 쏠리는 이유는 금융규제, 기업 살리기에 대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외인 자금을 계속적으로 흡수하는 전략을 펼쳐요. 그러면서 이제 타 국가에 대한 경쟁을 점차 어떻게 보면 숨을 죽이는 어떤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쳐요. 예를 들면은 이제 4번 한번 보세요. 에너지 자립 및 환경 규제 완화, 화석 연료 재생산 증대 환경 규제 완화. 자, 이거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나왔던 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왜 할까요?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이거 ESG 관련해 갖고 계속 주장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죽이기 들어간 거예요. 미국이 가진 자원은 뭐예요? 셰일이죠.
여러분들. 이걸 극대화시켜야지 지금 타 국가 경쟁력 대비해 살아날 수 있어요. 결국은 살아남는 전략만 펼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제안을 하긴 해요. 다른 국가들한테. 사실 어느 누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둘 다 가입하라고 해요. 트럼프밖에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행동을 펼치는데 다 이유랑 근거가 펼쳐지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증시가 오르고 규제 완화랑 어떤 수급에 대한 개선이 있지만은 금융 정책이든 어떤 기업 활동에 대한 개선 활동을 계속적으로 자국 내에 있는 오직 미국인을 위한 이 활동을 펼치는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시장에. 그럼 인플레라는 조건은 뭐예요? 재화 가치에 대한 상승인데 결국 재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론은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려면 연준이 붙어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당장으로선 트럼프에 대한 이기 활동만으로 인플레 재점화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인플레 왜 올랐어요? 미국 연준이 돈 풀어서지 바이든이 돈 풀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시기에 돈을 풀 수 있을까요? 못 풉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인플레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낮다고 평가를 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은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달러를 다시 풀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지금 많은 가설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왜냐? 정책을 이렇게 꺼내냐 이렇게 꺼내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기 때 인플레가 온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가능성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제를. 이상입니다. 네, 트럼프의 미국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이 현재 시류에는 잘 맞는다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또 인플레율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트럼프 이기에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스터님 또 이 추후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트럼프 재집권 하에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는 연준이 정하는 겁니다. 네. 네, 독립기관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트럼프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파월? 네, 파월이에요. 파월이에요. 지금 파월에 대한 어떤 연준 의존성을 굉장히 계속 낮추는 시도를 할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지금 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거지 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 자체는 트럼프가 가지고 논할 자리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판단이 불능하다고 보고 시장 상황에 걸맞는 행동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정치 얘기 자꾸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데 좀 대선인 만큼 네.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봤는데 트럼프는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알면서 거짓말합니까? 내가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네. 그걸 과감하게 진실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거짓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요. 필요한 시기예요. 미국 입장에선.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미국 빼고는 다 힘들어질 거다. 미국이 먼저 제일 힘든 시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겪겠지만 결국 미국이 또 살아남을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지금 외인 자금을 계속 흡수하려고 해요. 이 미국들이. 왜 그러겠어요? 살리려고? 미국? 네, 미국, 네.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 바이든이 네. 쌓아놓은 쓰레기를 트럼프가 해결을 시작부터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 시작이 뭐예요? 우리 자국민 내 세금을 걷어들여서 해결하는 게 아닌 타 국가의 돈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이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이. 4경을 넘는다. 네. 근데 연 이자가 1,000조래요. 1,000조에서 2,000조 사이랍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거를 자국 내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해지하는 스타일로 가버리게 된다면은 미국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뭐가 유리해요? 여러분들?
미국 뭐가 유리해요? 미국이 왜 천조국이에요? 국방비만 천줬어도 천조국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뭐예요? 그거를 가지고 돈을 뜯어내야 돼요. 무기 팔고 뭐 이렇게요? 아니죠. 보호. 너는 우리 안에 들어와. 대신에 보호비. 보호비. 계속 이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빅테크 관련해서 계속 성장세잖아요. 네. 외인들 자금을 계속 흡수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으로 넘어간 금액이 100조가 넘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 금액이 그만큼 미국에 대한 주식이 열광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은 묘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외인 자금이 흡수돼서 성장하는 게 낫지. 왜냐? 무너질 걸 아니까. 그 무너졌을 때 자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는 제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괜히 미국 대통령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앞서 있어야 돼요. 굉장히 모든 활동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생길 문제가 좀 다음 이슈에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왜 이러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 하나하나에 대한 행동이요.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행동이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영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위기는 한번 올 거예요. 그러면은 전 정권의 떠넘기기를 일단 하고서 자기가 제대로 된 어떤 방향을 펼치겠죠. 그건 정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다만 이 정책 하나 자체가 사실 미국 자국민을 위한 정책이에요. 모든 게 다. 이거를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용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지금 부채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부채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개인 가계 부채를 살펴보면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증가율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랑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근데 핵심 단어를 하나 빼먹었어요. 네. 핵심 단어가 정확히 여기서 필요한데 부채 한도 유예를 했었어요. 그거를 빼먹으면 안 돼요. 부채 한도 유예는 뭐예요? 부채를 유예하는 거. 네. 이 부채 이상은 더 이상 이제 부채가 생기지 않게 어떻게 설정해 놓은 것인데 네. 이 한도를 잠깐 일시적으로 넘어도 시간을 유예해 주겠다. 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내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25년도 1월 1일까지네요. 지금. 근데 더 이상 유예가 안 될 거예요. 이 이상에 대한 유예 값을 줘버리면 굉장히 힘든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노란톡에 영상은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읽어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내용이. 근데 만약 금융위기가 온다면은 미국에 대한 부채 부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높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CBDC 얘기도 조금씩 거론이 가설이 생기고 있어요. 가설이. 지금 뭐 이제 유튜브에는 코인 얘기하는데 코인 얘기도 같이 드릴 수 있어요. 미증시랑 코인은 같은 상승을 이룰 거예요. 당분간은. 근데 제가 항상 여기 서울경제 매주 목요일날 나가서 반복된 정확하게 4번 이상 반복된 말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지금 현금화하세요. 모든 걸 현금화하시라고 저는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간곡히 좀. 왜냐면은 투자에 있어서는 수익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손실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증시 오를 수 있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더 올라요. 고점을 계속 깰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현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현상이.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영래포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게 0에 수렴하면 이제 미국 증시가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려요. 영래포 뭐예요? 여러분들?
증권-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RP가 그거잖아요. 환매 조건부 채권. 다들 이제 금융 지식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배우실 거예요. 결국엔 연준에 몰려 있는 돈이 지금 머니마켓 펀드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러는데 머니마켓 펀드가 뭔데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거든요. 뭐예요? 단기 금융 시장이에요. 단기 금융 시장.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주식만 보니까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된 시장은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이 원활해야지 단기 시장이 원활해야지 증시가 상승하는 효과가 펼쳐져요.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 피가 빨리 돌아야지 몸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피가 원활히 돌아야지 몸이 건강한 거예요. 피가 조금이라도 막 이제는 심장으로 가는 피가 천천히 늦어져 봐요. 하나 막히고. 네? 그러면요 회색이 안 좋아져요. 그때부터. 단기 금융시장은 증시랑 채권 시장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버려요. 지금 현재로선. 이 MMF 시장은요 굉장히 안정성 높은 시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돈의 유동화를 위해 만든 시장이거든요. 그럼 이 돈이 영래포에 있는 RRP죠. RRP에 있는 자금이 지금 단기 금융시장으로 가면서 증시에 대한 유동성을 일으켰다. 지금 미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아직도 MMF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피를 계속 돌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 실적, 빅테크 관련해갖고 실적 계속 찍히죠. 여러분들. 어때요? 엔비디아 실적 어땠어요? 아직은 이번에는 계속 목표치 상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네. 올라가고 있죠. 목표치 계속 상향시켜요. 네네. 내년 목표를 또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기업 실적이 떠받쳐 주면서 돈이 불어넣고 있는데 어떻게 증시가 안 올라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이건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계속 오릅니다. 근데 금융위기는 언제 소멸될까요? 이거 다 떨어지면은 저는 다 왔다고 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현금 정리를 하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좀 집중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위기가 언제 발생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이라는 표현은 저는 계속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위험한 건 피해가자 이거예요. 내가 투자에 대한 수익성은 어떻게 보면 안 나오더라도 위험한 건 한번 피해가보자 이 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톡에는 좀 계속적으로 좀 좋은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좀 제가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웬만하면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에 가까운 행동인지에 대한 어떤 포커스는 굉장히 지어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자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기도 미국이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수급과 어떤 보호비를 통한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금, 융통성으로 미국 내에 있는 어떤 해지가 아닌 타 국가한테 지금 전이시키는 상황을 트럼프는 빨리 연출시킬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미국이 왜 이 정책을 꺼내는지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ESG 규제 왜 하냐? 여러분 미국이 장점이 뭐예요? 맞잖아요. 석유 갖고 있잖아. 이거 극단적으로 활용해야 되거든. 환경 규제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무슨 친환경, 탄소, 저배출. 이거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자기가 급한데 잘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야지. 자원 갖고 있는데. 뭐하러 이래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게 성장의 방법이에요. 살아남는 방법이고. 유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가요. 이거는. 왜냐? 유가 관련해서 좌지우지하는 거 뭐예요? 사우디, 미국. 둘이에요. 여러분들. 딱 두 국가예요. 오펙에서도 사우디예요. 그냥. 다른 국가는 상관없어요. 생산량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사우디가 대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공급량을 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전력은 계속 필요하고 그럼 천연가스 이제 수요도는 늘어나고 여러분들 상황이 너무 연출이 극한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내포가 다 마르게 되면 증시 상승은 끝날 수가 있으니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너튜브에 올라온 댓글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진짜 많이 드리려고 해요. 네네. 지금 질문 하나를 보고 있는데 네. CH님이 올리신 영내포에 관한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 비트코인 잠깐 얘기 드릴게요. 네. 비트코인이랑 증시는 좀 동일시 취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승에 대한 고점 위치에 대한 어떤 시기 자체를 저는 같다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이게 1번이고 영래포 잔고가 다 소진되면 연준이 QT를 끝내고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다시 인플레와 거품이 생기지 않을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들 양적 완화라는 표현이요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네. 이거 양적 완화죠. 그렇죠. 네. 네. 돈을 풀어가지고. 그렇죠. 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대차대조표. 채권을 네. 매입한다. 달러를 곧 찍어낸다. 네. 그럼 인플레에 대한 조건은 금리 인하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같은 양적 완화에 포괄적으로 보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양적 완화로서 인플레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일으키기엔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 인플레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려면은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야지 상대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화폐 재화예요. 굉장히 단순한 경제적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근데 화폐량이 많아지면 재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근데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지금. 네. 내년에 뭐 다음 달에도 금리 인하할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가 인플레를 일으키는 현상은 적어요. 실제로. 근데 왜 우리는 금리 양적 완화에 민감하냐? 보통 금리를 극단적으로 내리는 경우에 달러를 같이 풀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 달러 풀어요? 아니요. 그럼 인플레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플레란 효과를 극단적으로 느끼려면 연준이 돈을 푼다, 안 푼다 이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 정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 현재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었던 크루드오일인데요. 어제부터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 넘는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상향을 하면서 11시 20분경에는 69.39달러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크루드오일 선물 가격의 기준이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지난 8일과 11일 이 거래일 동안 6% 가깝게 빠졌는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협상에 대한 희망이 커졌고 추후 수요 우려와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최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WTI와 브렌트유 모두 반등한 가운데 오늘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추후 유가의 향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현재 유가의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동의하시나요?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더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에 대한 예상이 있거든요. 네. 실제 왜냐면은 향후 유가가 떨어지는 유가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실제 어떤 계획에 옮겨야지 그 시장의 선반영이라고 하죠. 선반영이 좀 미비한 경향이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사실 이제 환경 규제랑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제 유가에 대한 모델링을 사실 박스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 박스피 구간이거든요. 아직은 박스피 구간인데 좀 생각에 대한 변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ESG는 없다. 이거거든요. 환경 규제는 미국이 앞으로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유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좀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선제적인 위치 값이거든요. 저는 70달러의 매도 부분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70달러 매도.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기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70달러의 저항이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이게 60분 봉이에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에 조금 특이했던 현상이 뭐냐면은 일봉에 대한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한 방향성이 한 번 왔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잘하면은 시작점이다. 이걸 가능성을 눈에 띄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1번이에요. 자, 60분 봉으로 옮겨볼게요. 60분 봉 때에서 채널에 대한 저항대는 지금 70달러에 있어요.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조건은 저항대에 대한 어떤 매물이 머물러야 돼요. 자, 이거 오고 나서 딱 이 자리입니다. 왼쪽과 같은 상황이 딱 연출이 되잖아요. 이때부터 강한 매도세 들어가 버려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들어갔을 때 트레이딩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다가. 자, 두 개 조건만 보면 되겠네요. 1번 일봉은 완성돼 있어요. 나쁘지 않아. 일봉은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를 더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은 뭐예요? 70대 저항 매물 그리고 60분 봉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한 우하향 모멘텀만 딱 만들면요. 여기서 매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여기서 매도를 시작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왼쪽 차트와 오른쪽 차트에 대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은 같은 위치 값일 수 있는데 보통은 우리는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게 추세를 알리진 않아요. 추세에 대한 시작은 여기부터 알리는 거예요. 여기부터. 근데 충분히 먹을 거리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자리에서 하면은 레버리지가 극한으로 올라갑니다. 더 좋은 자리 값이긴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자리죠. 근데 여기서 해도 충분히 안 늦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지금 현재로서 70달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기준선과 전환선이 한 번 더 틀면은 어떻게 돼요? 65달러 밑으로도 한 번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자리에서. 아시겠죠? 두 가지 조건입니다. 70 저항 머물 것 그리고 우하향 모멘텀입니다. 기준선 전환 우하향 모멘텀. 그때부터 매도 시작이에요. 트레이딩은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70에서. 아시겠죠? 이 부분이 제일 명확합니다. 70달러에서 저항을 받는지 네.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전환선과 기준선을 통해서 봤을 때 네. 근데 우하향을 하는지를 네. 봐야 된다. 우상향 아니에요. 우하향이에요. 그럼 지금은- 우하향을 한다는 거는 기준선과 전환선이 또 평행하게 우하향해야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기울기가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수평만 아니면 돼요. 이게 20도여도 되고요. 네. 10도여도 되고 60도여도 돼요. 이 이 두 개에 대한 방향성만 보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지. 원래 이거 기준선 전환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새 무슨 뭐 이상한 말 많아요. 막 검색하고 뭐 일목균형표 하면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목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만든 사람이 일목산이가 이렇게 쓰라고 만들었는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개발을 해요. 만든 사람은 그렇게 정작 안 가르쳤는데 그런 거 신뢰하지 마세요. 이것만 쓰라고 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0달러 저항을 받는지 그리고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도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네, 저희가 시간상 지금 바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골드 지금 0.72%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또 연준의 금리나 행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골드 지금 솔직하게 자리 진짜 좋아요. 그래요? 한 번 더 오릅니다.
매수할 수 있는 찬스인가요? 지금 매수 자리 좋아요. 지금 어. 최근에 며칠간 뭐 하락세 와갖고 이제 금 끝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값 너무 좋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 자리는 매수를 아끼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건 좀 스윙 위주로 가도 2,800을 한 번 더 넘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값에 좀 놓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볍게 진지하게 네네. 말 바꿔볼게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추세라고 하죠. 이게 지지받고 이제 스팬 지지를 한 번 더 받거든요. 강한 추세일 때. 이전에 한 번 사례가 있었는데 어디냐면은 이 자리거든요. 자 보시면은 1차 지지받는 구간 그리고 스팬 지지받고 한 번 더 상승하거든요. 또 가능성 높아요. 네. 지금 상승이요 2번 이루어졌어요. 금이 올해 여러분들.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위기랑 어떻게 보면 불안성이 가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이 좀 추세에 대한 고점이 나왔다 이 판단은 안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저희 시세 보고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주요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개장 이후에 오늘 데이 트레이딩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조금 이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개장 이후에 수익 날 수 있는 전략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와 이게 진짜 네. 진짜 무서운 자리거든요 이제.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이거 잘하면은 폭발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요? 아니요 이번 달 안에. 와 소리가 더 나와요. 제가 저번에 21,500까지는 좀 쉽게 도달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봉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일봉이 RSI가 상승 궤도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 구간에서 그냥 머물렀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럼 말 같지 않은 상승이 나올 거예요. 이 증시가. 그럼 어디 위치값이 좀 이상적일까요? 이런 표현을 하면 지금 당장은 사실 우리가 좀 매수 우위에 굉장히 접근을 해야 돼요. 사실.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나 이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예. 여러분 저도 여기서 트레이딩하러 못 들어가요. 예. 솔직한 얘기로 드릴게요. 지금 2500포인트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현재로서는 2500포인트. 2500포인트까지 일단 좀 기다리세요. 데이 트레이딩도 자제하자. 네. 왜냐면은 제가 이거 고점 놀이를 굉장히 싫어해요. 고점 놀이를. 게다가 이제 저항 위치 값인데 우리가 좀 기대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은 이 상단에 대한 천을 뚫고 올라가는 걸 기대값을 가져야 돼요. 아직까지는. 저는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증시가. 미증시가 지금 끝이 아닙니다. 지금 지지받는 구간은 2500포인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증시 얘기하면서 국내 증시도 잠깐 한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여러분 국내 증시는 제가 사실 좀 많이 비관적이었어요. 여태까지. 사실 저도 여기서 좀 과감한 발언을 꺼내긴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꺼낼 수 있는 말은 국내 증시는 단타밖에 없다. 방법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말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가요. 1년 반이. 자, 미증시는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국내 증시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지금 왜 증시가 왜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이유가 다양한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안 좋은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냥 조언이라고 좀 생각을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충격적이더라도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성장 모멘텀이 저는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저는 이 지금 오늘 전일 시장에서 사실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지금 증시가 사실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왜냐면 미장이 원래 받쳐주면은 코스피는 못해도 박스피는 돌아요. 근데 코스피가 왜 이러한 현상이 펼쳐지냐? 개인들마저 떠난 시장이 돼버렸어요, 이제. 외인뿐만 아니라. 뭐 외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인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려면은 일부 전제 조건이 있어요. 1번은 뭐예요? 미국보다 금리가 높을 걸. 그래야지 머니마켓 펀드 시장에 우리나라는 돈이 돌아요. 우리나라의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미국보다 지금 금리 낮죠. 이거는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점을 깨더라도 코스피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럼 힘들어집니다. 그럼 성장성이라는 건 뭐예요? 국가에 대한 어떤 서포팅이 굉장히 필요해요. 어떤 그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업보다 더 거시적인 건 뭐예요? 국가예요. 근데 국가가 그 규제를 하고 완화를 하고 못하게 막고 풀고에 대한 부분이 결국 성장성에 접촉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트럼프 하는 행동 뭡니까? 여러분들 규제 완화죠. 우리나라 뭐예요? 규제 강화예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떠나죠. 안 그래요? 당연히 미국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앞으로 빅테크에 투자해야 돼. 저도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죠.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는 완전한 어떤 단타예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향후. 그나마 좀 이거는 버티겠다 하는 게. 조선, 방산, 네. 그러고. 딱 하나 있어. 조선이에요. 아, 조선. 네. 조선이랑은 좀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 맞는다. 왜냐면은 유전, 어떻게 보면 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원활하게 미국 내에서 생산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조선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 지금 TSMC한테 어떻게 보면 다 뺏겼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약간 좀 어려운 용어인데 원래 여러분들 케인스 경제학자가 있어요. 케인스.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발적인 사고에 대해서 나중에 굉장히 성공한 모델링으로 남게 된 정책인데 케인스 정책 중에 이건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가 너무 많으면 그 국가는 망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 많은 편일까요? 적은 편일까요? 여러분들. 예, 기업보다 어떤 국민에 대한 권리를 우선하고 노동에 대한 권리를 너무 부여해버리면 그건 성장성이 더 돼요. 제일 좋은 케이스가 유럽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거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금융위기가 온다면 더 그 부분이 증폭이 되겠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히 얘기 드리면 예상치 못했어요. 전혀. 근데 이거 하나 지난번 우리가 느끼는 건 팬데믹 때 하락과 지금 하락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단순 유동성이 멈춰서 하는 거랑 성장성이 더 이상 못 느껴서 떠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정치입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단발적인 정책으로 회복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장성은 근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제일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 코리아 피크입니다. 코리아 피크. 코리아 피크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책적인 변경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금투세 때문에 시장을 떠난다, 이건 없어요.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저는 더 결여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어떤 국가였어요? 반도체 국가라고 막 표현했었잖아요. 지금 반도체 점유율 다 뺏겼습니다. TSMC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는 TSMC가 만약 외주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제한돼서 받았어요. 여러분, 나 우리 이 정도만 받아야 돼. 근데 이거를 없앴어요. 다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 내에 공장 설립하는 국가가 지금은 대만이에요. 미국 내.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강해요. 못하게 막아요. 활동을. 어떻게 성장을 해요? 네. 천하제일 단타데이가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근데 중장기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웬만하면 안 보시는 걸 적극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었고요. 남은 시간 동안 오일과 금 혹시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금 같은 경우는 오늘 들어가도 되는 건지. 오일 같은 경우는 아까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네네. 금은 지금 이제 저점이 나왔다고 평가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제 오늘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가 좋다고 계속적으로 평가를 드리거든요. 네. 금 한번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저는 저점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보통 어떤 차트가 성립이 되냐면 이 저점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박스피로 흘리고 반등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쌍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이 구조가 제일 많아요. 이 구조가. 지금 추세로 보면 매도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한 지지가 연결돼요. 2500 라인에서 저점에 다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이제 매수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지금 오일하고 같은 위치선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일이랑. 그래서 제가 이거는 노란톡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금에 대한 부분은. 근데 금값 지금 안 떨어져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분 정도 남았죠? 지금 1분 남았습니다. 제가 네. 딱 하나만 좀 네.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엔화가 지금 다시 떨어졌죠? 네. 엔화 가치가. 네. 지금 여러분 엔화 차트 잘 보세요. 이거 떨어졌죠? 이거 주의 깊게 보세요. 제가 딱 오늘 이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정말 좋은 찬스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얘기 드릴게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엔화와 골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니 2500포인트까지 눌림 주면 매수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미 증시는 당분간 고점 경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모멘텀을 활용해 현금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ESG 정책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고요. 미국 내 셰일 오일 생산이 확대되면서 유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70달러 저항과 또 60분봉 기준선과 전환선이 우하향하는지 확인하고 진입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로는 매도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바닥에 닿았으니 매수가 유리하겠고 2,800달러 재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